4강에서는 실용 트리즈의 현업 문제 해결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트리즈, 특히 실용 트리즈를 현업의 문제에 적용해서 실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은 특히 기술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 적용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 5강에서는 실은 비기술 영역을 설명할 부분이기 때문에 4강에서 기술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트리즈적인 단계별 적용이 5강에서 비기술 쪽으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실용 트리즈의 현업 문제 해결, 기술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4강이고 5강에서는 비기술 영역의 비즈니스 문제 쪽을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요, 한 500회 이상 교육 컨설팅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현업에서 실제 문제를 풀어본 사례는 아마 300가지 이상이 됩니다. 300조 이상이 되고, 해결책을 실제로 주어서 회사에 적용하거나 특허를 낸 사례는 한 100개 이상,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일부 내용 한 4, 5개 정도를 지금 실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에 걸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 내용을 6단계까지 가면 전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3단계에 걸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왜 현업에 있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 지금 이건 이제 기술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비기술 영역은 5강에서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요. 왜 현업 기술 문제 해결이 어려운가? 제가 지금까지 500회 이상 실제 이제 트리즈 관련 교육을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특히 그 분야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 연장자일수록 기존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존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 했잖아요. 왜? 그건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못 풀면 다른 사람이라도 푼단 말입니다. 누구라도 풀고, 그리고 내가 못 푸는데 경쟁사는 풀면 우리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사실상요. 내가 문제라고 느끼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풀린다는 것은 기존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풀릴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식하지 않고 그냥 지식과 경험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그게 지금 제일 문제다. 실제로 이제, 그럼 왜 기존의 지식과 경험으로 풀면 안 되느냐? 제일 결정적인 게 현업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모순이 들어있습니다. 모순이 들어있으면 아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모순이 들어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엔지니어들이, 기술자들이 스스로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더 이상은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모순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리즈는 없는 모순도 억지로라도 찾아서 그 모순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해결책을 가져가잖아요. 제가 트리즈 교육을 해보면, 트리즈 교육을 하기 전에는 모순이 나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결 못해도 전혀 죄책감 같은 거 없어요. 모순인데 어떻게 해결책이 있네. 당연한 거다. 해결책을 못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리즈 교육을 하고 나면 이제는 모순이 나왔을 때 그 모순이 나왔으니까 못 푼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한대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라는 용어도 잘 안 쓰는데,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회사에 쓸만한 해결책이 안 나온다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문제가 모순적이기 때문에 풀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업의 실제 문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3강을 통해서 트리즈의 실제 적용 사례 같은 걸 이제 현업 문제 해결 사례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적용 사례까지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이 정말 트리즈를 써서
회사 내에 그야말로 고질적인 애로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제가 예스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몇백 개를 해결했다. 확실히 해결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쭉 바라볼 때 회사 내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회사뿐이 아니고 다른 기관,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 속에 반드시 모순이 있었습니다. 모순이 없으면 제가 억지로라도 모순을 만들어서라도 저는 모순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그 안에서 이런 모순을 적용해서 제가 한 300개 정도의 문제를 실제로 풀어봤고 또 해결책을 찾았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해결책이라는 게 회사에서 쓸만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추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순이라는 것을 찾아서 그 모순을 완벽하게 하는 해결책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대개 모순을 해결하고 나면요, 회사에서 쓸 수 있는 혁신적인 회사에 쓸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옵니다. 실제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100개 정도의 현업 문제를 해결해서 실제 적용한 사례가 100개 정도는 된다. 문제를 풀어본 사례는 300개 훨씬 더 이상입니다. 실제로 해결책을 가져온 사례들 중에는요, 4시간 이하, 심지어 2시간 추리제 교육을 통해서도 해결된 사례도 많다. 상당히 많다. 실제 제가 대학원 과정을 지금 여러 학교를 맡고 있는데 대학원 수업 중에 문제가 해결된 예도 여러 건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2학기 대학원 수업에서 문제 해결 사례를 회사에 적용한 사례 2가지, 그 다음 국가출연연구소의 핵심적인 3차원 그 스캐닝에 관련되는 문제 특허에 관련되는 부분도 2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수업에 들었던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상당히 이제 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추리제 수업을 듣고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특허 출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의 일부도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로 현업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한 2년 전에 실은 제가 대학교 수업할 때 제가 나가는 대학에 기업체에 다니는 분들이 다 학생들입니다. 그 기업체에 이사 한 분이 수업을 듣고서 이제 실제 추리제 수업을 불과 한 2주 정도 듣고서 자기 회사의 생산 라인에서 문제를 해결한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인데 이 사례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이사인데요. 그건 기술 쪽 이사를 맡고 있는 분인데 자기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파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생산 라인에 용접을 하는 라인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용접하는 부분에서 안전사고도 생기고 또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제품을 용접을 하고 나서 용접한 이후에 그 제품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럼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용접 헬멧을 써야 되잖아요. 용접 불빛이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헬멧을 쓰고 작업을 하고 헬멧을 쓰고 작업하고 나면 이거 뭔가 물건을 옮겨줘야 되는데 캄캄하잖아요. 용접 불빛을 막아주는 요 앞에 유리가 있는데 그 유리가 새카맣게 되어 있거든요. 안 보이니까 헬멧을 벗는 거죠. 헬멧을 벗고 이걸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접할 때 헬멧 써, 벗어. 이러면서 참 불편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생기고 다른 데에 비해서 업무 능률도 떨어지고 사람들도 여기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되어 온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문제는 헬멧을 써야 되고 쓰지 않아야 된다는 헬멧의 문제다. 결국 아주 나쁜 놈은요 헬멧이다. 항상 이제 헬멧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추리제 수업을 딱 하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1단계를 하지 않습니까? 1단계가 경계 영역의 도식화 아닙니까? 그림으로 표현 아닙니까? 경계 영역 그림은 이 경계 영역 공부를 딱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문제라고 했던 요 놈이 얘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얘라는 거예요. 경계 영역이 뭐냐? 헬멧이 잘못이 아니고 진짜 문제는 헬멧에 붙어있는 새카만 이 유리라는 놈이 빛을 차단해야 돼. 용접할 때는.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야 눈을 보호하죠. 용접 안 할 때는 차단을 안 해야 되는데 일마가 그냥 차단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냥 새카맣게 안 보이니까 헬멧을 벗는 거 아닙니까? 얘가 빛을 통과시키면 자기가 벗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얘 문제지 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잠깐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반 유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유리창. 유리창에 대한 유리는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일반 유리창의 유리는 빛을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건물에 날마다 빛이 들어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 안 들어야 될 일도 많잖아요. 빛이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안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 유리라는 놈이 아직까지 좀 멍청해가지고 빛을 들어오게 하는 역할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네, 커튼 달고 블라인드 치고 뭐 썬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창문의 유리는 어떻게 발전하느냐? 100% 빛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통과시키지 않기도 하고 전기도 일으키는 쪽으로 가겠죠. 지금 벌써 그런 제품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간다. 요건 완전히 반대잖아요. 빛을 차단해야 되고 차단하지 않아야 되는데 얘가 줄창 그냥 차단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계 영역을 여기에 딱 준 겁니다. 그럼 경계 영역이 나와서 여기에 이제 모순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헬멧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서 이제는 빛을 차단하느냐 안 하느냐는 모순이 딱 가는 거죠. 자, 보죠. 그러면 2단계에서 어떻게 하냐? 2단계에서 모순이 뭐냐? 헬멧을 써야 되고 쓰지 않아야 되고 벗어야 되고 벗지 않아야 되고 그죠? 지금까지 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죠. 지금 회사에서 문제가 되어 왔죠. 그런데 실제 이제 다른 각도로 문제를 경계 영역을 거리가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빛을 차단해야 되고 차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문제로 들어갔잖아요. 자, 빛을 차단하기도 하고 차단하지 않았을 때 시간적으로 빛을 차단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걸 해보자. 자, 시간적으로 언제? 용접하는 시간에는 차단하고 용접 안 하는 시간에 무조건 차단하지 말아야 되지. 그러려면 시간적으로 빛을 차단하기도 하고 차단하지 않는 해결책을 이 사람이 이렇게 얻었다는 겁니다. 유리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겁니다. 헬멧을 벗었다가 썼다가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해결책 아닙니까? 그럼 계속 쓰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죠. 굉장히 앞서 있죠.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요. 그 다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공간을 가지고 이제 이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하는 걸 해보자 하고 하니까 빛을 차단하기도 하고 차단하지 않는 모양으로 만들어보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흙유리를 탁 잘라버리고 3분의 1 정도를 잘라버리고 그 위에다가 일반 유리를 탁 집어넣은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약 반 정도 일반 유리, 반은 흙유리를 넣은 겁니다. 용접할 때는 예를 들어 밑에 이렇게 시야를 밑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초점 렌즈거든 지금요. 그 밑으로 하는 거죠. 이건 물론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빛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작업하고 그다음 물건 올릴 때는 약간 시야를 위로 두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자 빛을 차단해야 되고 차단하지 않아야 되는데 모양상으로 공간상으로 이건 100% 빛을 차단하기도 하고 차단하지도 않잖아요. 정확하게 맞잖아요. 모습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간적으로 차단하기도 하고 차단 안 하잖아요. 차단해야 되는데 뚜껑 닫으면 되잖아요. 됐잖아요. 이게 실제로 회사에 적용했다는 거죠. 그 위에 조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이걸 이번에 제 이번 수업에 2008년 1학기 수업에 이분이 또 제 수업에 또 들어왔어요. 다른 과목 형태로. 이번에도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요사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압니까? 트리저 수업하고 나니까 창의적인 영역이 점점 올라간대. 지금은요, 헬멧이 아예 없습니다. 헬멧이 아예 안 쓴대요. 자기 생산 라인에 헬멧이 아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 네. 아예 없다는, 그거 왜 없었냐? 이랬습니다. 이거를요, 공중에다가 딱 달아놨대요. 용접하기 위해서 용접봉을 내가 딱 들면요. 딱 들면 이게 딱 내려와가 용접해야 될 앞에, 지하 앞에 딱 선대요. 용접하고 두 손 아주 프리한 거죠. 하고 딱 놓으면 이게 싹 올라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헬멧 자체가 없잖아요. 앞에 유리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 영역 도식화에서 유리의 문제지 헬멧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간파하고 나니까 이 유리가 사실 헬멧이 없는 유리로서 이제 지금 이 해결책들은 헬멧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린다는 게 헬멧에 대한 생각에서 계속 잡혀 있으면 헬멧을 떠나서는 다른 생각을 못 한단 말입니다. 기껏 해봐도 여기까지 오는데 문제의 상황을 헬멧이 아닌 유리에 두게 되면, 흙유리에 두게 되면 바로 이제 실제 헬멧 자체를 다 없애는 쪽. 우리가 필요한 것은 빛을 잘라주고 자르지 않는 기능이 필요한 거지 헬멧이 필요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요. 그런데 우리가 헬멧을 왜 이야기했느냐? 왜 생각했냐? 고정관념 때문이죠. 사실상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버리라 뭐 하는데 고정관념이 뭔지 물어보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는 대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거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어떤 제품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건 제품의 이름이 아니고요. 제품의 기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품의 이름 대신 제품의 기능만 아는 것만 해도 사람들은 상당히 창의적이다. 이건 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제 트리저 교육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삼성에서 한 3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했던 분이 제 교육에 들어왔어요. 자기 시스템 엔지니어로서는 자기가 굉장히 자부했다. 누구에게도 내가 안 뒤진다고 자부했는데 기능이라는 개념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이 제 지금 모임에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완전히 플라즈마 부분에 세계적인 새로운 특허를 몇 개를 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지 자기의 사고가 기존의 어떤 시스템, 어떤 제품, 예를 들면 헬멧 중심에서 헬멧이 아닌 헬멧의 기능, 빛을 차단시켜주는 기능 측면만 알고 나도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솟아나더라는 거죠. 사례 1이고요. 사례 2입니다. 자, 사례 2는요. 이거 정말 재미있는 겁니다. 반도체 웨이프, 반도체 아시죠? 아시잖아요. 반도체 웨이프입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동그라만 겁니다. 얇은 이렇게 판입니다. 판. 그냥 판인데 이 판을 가지고 이제 반도체 웨이프, 이걸 반도체 웨이프라고 그걸 가지고 반도체 칩 만듭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제 세계 그 1, 2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반도체 웨이프를 가지고 작업을, 칩을 만들 때는 세부적으로는 한 100개 이상의 단계를 거치고 크게 해도 몇십 개의 큰 단계를 거쳐서 작업을 진행되거든요. 한 달 이상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 중에 이 반도체 웨이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웨이프가 오염됩니다. 전문 용어로 쓰면 좀 파티클이라 해서 뭔가 먼지 같은 게 이게 앉으니까 먼지를 자꾸 제거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 먼지를 제거해주는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반도체 웨이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쫙 돌려놓고 화학약품을 쫙 이렇게 뿌립니다. 그럼 이게 들어가면서 원심력에서 물이 쫙 튕겨나가면서 먼지 같은 걸 안고서 쫙 나가겠죠. 이런 공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 이 반도체 웨이프를 빨리 돌리려면 반도체 웨이프를 잡아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척이라 하고 잡아주는 걸 척의 핀이라 하거든요. 척핀. 척핀이 반도체 웨이프를 딱 잡아줍니다. 이렇게 딱 이제 척핀이 고정부다는 듯이. 자, 얘가 이걸 딱 잡아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잡아주면요, 여기 있는 요 약액들이, 화학약품들이 나와다가 원심력이 탁 튕겨나가다가 여기 부딪혀가지고 변질도 하고 이 사이에서 이게 굳어버려요. 이거 굳어버리니까 이거 다 씻고 나서 한마디로 다른 공정으로 넘길 때 얘가 굳어가지고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또 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공정상으로는 얘를 여기 있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걸 빠른 속도로 돌리면 또 잘 마르니까. 자, 이런 공정을 해야 되는, 돌리기 위해서는 이 고정부가 웨이퍼를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야 되죠. 잡았잖아요. 잡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모순 딱 나왔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상황을 경제 영역을 그려보면 얘가 잡으면 이게 생겨. 안 잡으면 당연히 생길 리가 없죠. 그럼 잡기도 하고 잡지 않아야 되잖아요. 모순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순을 딱 보면 반도체 웨이퍼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굳는 걸 없애라. 잡기도 하고 안 잡힌다는 해결책이 나오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이제 대표적인 회사의 그 사원의 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이제 이걸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안에 모순이 있다. 그래서 잡아야 되고 잡지 않아야 된다는 모순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여기는 요 잡아주는 요 핀의 숫자를 A, B 두 개씩 쌍으로 핀을 만들어라. 그리고 A가 예를 1초 동안은 A가 딱 잡고 있거라. 그러다가 1초 뒤에는 B가 딱 잡고 A가 탁 놓아버리는 거죠. 그럼 A 탁 놓으면 A 놓을 때 벌써 얘가 이제 아직 굳지를 않은 거죠. 굳기 전이니까 원심력에서 팡 튕겨 나가버리는 거죠. 그럼 A가 잡았다가 놓았다가 하는 거죠. A가 잡고 A가 놓고 B가 잡고. 자, 모순이 뭡니까? 잡아야 되고 잡지 않아야 되고 됐잖아요. 실제로 잡았다가 놓았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진공 걸었다가 안 걸었다가 하는 거하고 똑같다. 똑같다. 그죠? 전철역 감전 문제에서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고도 사실상 똑같다니까요. 제가 수백 개의 문제를 풀었는데도 사실상 이런 몇 개 정도의 모순 개념으로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게 뭐 첨단 과학 연구하는 사람들 뭐 되게 어려운 거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실제 따지고 보면 똑같다. 똑같은 문제다. 그게 어디 첨단 과학 용어를 쓸 뿐이지 그 안에 문제의 상황은 모순이라는 개념을 찾아보면 똑같다. 그리고 이렇게 딱 제가 해결책을 내니까 이 사람이 딱 이렇게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 해결책을요. 실은요, 이 해결책이 자기 경쟁사에서 특허를 걸어가 있대요. 국내에서 들어가려면 요약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저한테 일부러 실험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트리저가 문제 푸는지 안 푸는지 보자는 식으로 이 사람이 질문을 던진 거고 제가 이제 그걸 찾아준 거예요. 트리저 쪽으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런 건 상식이다. 이건 ABC 수준이다. 응? 뭐 알고 모르고 어딨냐. 이거 간단하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경쟁사에서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특허를 내가 하나 더 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모순은 이거 하나 더 있다. 이 상황에서 모순을 그대로 하나 더 걸어보자. 자, 일단 뒤로 가보죠. 지금 이제
그림이 실은 같은 장에 들어있어야 이게 전체적인 설명이 나가는데 지금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뒤에 설명하면 전체 잘 안 떠오르기 때문에 제가 뒤에 내용을 앞으로 당기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잡아야 하고 잡지 않아야 된다는 건 바로 이런 상황이죠. 시간에 따라 잡기도 하고 잡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한 놈이 잡았다가 놓아버리면 이건 원심력이 튕겨 나가버리니까 다른 놈이 그 대신 잡아주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은 다른 모순이 하나 더 있는데 접촉을 해야 돼.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얘가 이 고정부라는 놈이 웨이프하고 접촉을 해야 됩니다. 잡아준다는 걸 접촉해야 되냐.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인데도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거죠.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접촉을 해야 잡아줄 거 아닙니까? 접촉을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이에 이놈들이 들어가서 굳어버리잖아요. 그럼 접촉을 하면 안 돼. 그럼 접촉해야 되고 접촉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볼까요? 제 자신도 이거요. 불과 이 해결책을 주는 게 불과 한 1, 2분 내에서 생긴 일입니다. 1, 2분 사이에서. 정식 교육이 아니고 교육하기 전에 질문 들어온 걸 받아가지고 1, 2분 사이에 해결해 준 겁니다. 자, 여기 웨이프가 이렇게 돼 있다. 여기에 이렇게 잡고 있다. 고정부 잡고 있다. 잡아야 돼. 접촉해야 돼. 아까 잡느냐 안 잡느냐는 됐고 접촉해야 돼. 여기는 다 접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접촉 안 해야 돼. 접촉 안 하면 구멍을 이렇게 뚫었습니다. 여기 접촉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뭔가는 다 튕겨 나가겠지. 원심 쫙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접촉해야 돼. 접촉 안 해야 돼. 돌리기 위해서는 접촉해야 돼. 여기에 뭔가가 굳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는 접촉 안 해야 돼. 그럼 접촉하기도 하고 접촉 안 하기도 만들어라. 이 구멍을 뚫어라. 그럼 구멍을 무한히 많이 뚫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구멍이 무한히 많은 놈을 이걸 잡으면 접촉하는 거는 점접촉 몇 개만 잡을 거다. 그러면 여기 뭐 안에서 들어가 있을 놈이 없지. 있을 수가 없지. 다 날아가 버리 원심증에서. 이거 특허를 몇 개 얻었냐? 이거 특허를 2개 냈대요. 실제 특허 2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 이제 공정에 쓰고 있느냐 안 쓰느냐는 저는 잘 몰라요. 그걸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 거 써도 절대로 안 알려주거든요. 제가 이야기 들으면 이걸 실제 쓰느냐 안 쓰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쓸 수 있어요. 분명히 쓸 수 있는데 그 회사가 안 받아들이면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논리적으로는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이건 반도체뿐이 아니고 LCD 다른 어떤 공정에서도 개념적으로 이 개념은 다 쓸 수 있다. 왜? 지금까지 우리의 고정관념상 뭔가를 잡아줄 때는 항상 꽉 틀어막힌 놈, 꽉 틀어막힌 어떤 그 쇠덩어리 같은 걸 이렇게 잡아줬잖아요. 이제는 구멍이 뚫혀 있는 그 구멍의 크기, 구멍의 방향은 여기에 쓰여 있는 약액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야겠죠. 소재라든지 이런 거는. 그건 각자 회사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실제로 주었고 특허도 얻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해결책은요, 수두룩합니다. 제가 밝힐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됐고, 그 해결책은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요. 요것은 올 2월 달에, 2008년 2월 달에요. 대구에 있는 염색기술연구소라는 데 가서 실제 트리저 교육을 4시간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4시간 트리저 교육을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자, 회사에서 좀 문제가 안 풀리는 거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 트리저를 그냥 트리저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현업에 그것도 당신들이 절대로 해결책이 없다고 하는 문제를 내가 푼다.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 누구든지 한번 질문을 하라. 이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사였어요. 이분이 질문을 이제 자기 회사에 정말 에로 문제가 있다.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좀 해결책을 달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그 실 있죠. 0.08mm 되는 굉장히 가는 실을 이렇게 롤러에 이렇게 감아서 팔고 하는 실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네요. 거의 자동화되어 있는 라인에서 실을 만들고 있어요. 자, 이런 실을 만들고 있는데 이 실을 쭉 이제 이렇게 감고 나면 어느 시점에 실을 잘라줘야 되잖아요. 이 실을 자르는 칼이 있다는 거죠. 특수한 칼이 있는데 이 칼의 수명이 이틀밖에 안 가요. 자동화 라인인데 칼이 이틀 딱 되면 더 이상 잘라지지 않은 거예요. 안 잘라지는 상태로 억지로 하다가 엉망돼 버리죠. 그래서 이틀 만에 한 번씩 이 칼을 갈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해결책을. 그리고 지금까지 뭔가 자르는 데 관련되는 레이저, 워터젯, 또 칼의 소재를 특수광 쓰고 별별한 거 다 해봤는데 우리 회사에서 잘 안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그 이사님, 경계 영역을 그려보시죠. 제가 이제 트리저 한 사람이니까. 자, 지금 이 문제를 그냥 해결책을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렵다고 하는 이 문제의 경계 영역을 그려봐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이 그림은 아니고 실제 이렇게 자기가 이런 식으로 화이트보드상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건 경계 영역이 아니고 이건 실을 지금 자르기 직전 상황은 아니냐. 경계 영역의 말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 그대로를 그림을 그려야 된다. 실제 잘랐을 때 안 잘라진 거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안 봤대요. 야, 지금 회사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걸 눈으로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하겠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서 이사님은 제가 그랬죠. 이사님, 왜 안 잘라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왜 안 잘라집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아주 당당하게 자신있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안 잘라지는 이유가 뭐 별거 있어요? 칼이 끝이 마모가 되니까 안 잘라지죠. 마모 이렇게 뭉뚱해진다. 칼이 끝이 뭉뚱해지니까 안 잘라지지. 다른 이유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칼의 끝이 뭉뚱해진 거 봤느냐? 그건 오늘도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는. 그죠? 그리고 칼이 뭉뚱해졌기 때문에 이게 안 잘라진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느냐? 안 잘라지는 상황을 봤느냐? 안 봤대요. 그것도 안 보고 왜 그렇게? 당신이 뭘 근거로 해서 이게 칼 끝이 뭉뚱해져서 마모 때문에 안 잘라진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느냐라고 물었죠, 제가. 그러니까. 그거 위에 세상에 다른 게 있느냐는 거지. 요게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어제까지의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어제의 지식과 경험으로 마모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순수한 문제였다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죠. 그 마모 아닌 다른 팩터가 만일 이 안에 들어갔다면 마모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해결책을 못 찾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경계 영역을 그리라고 하니까 못 그리겠대요. 그래서 제가 못 봤다고 하니까 저도 못 봤고 그러면 경계 영역을 그냥 유추해서 한번 그려보자 해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죠. 아마 이런 식 비슷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잘랐는데 안 잘라지가지고 이렇게 막 돼서 이런 상황을 안 잘라진다고 표현하는 거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간격이란 말을 딱 집어넣었어요. 간격이란 말. 근데 이 사람이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도 기계를 하고 물리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말 몇 마디 들어보면 이 사람이 시스템적인 이해 능력이 어느 정도는 제가 알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뛰어난, 제가 국내 대기업들 교육도 많이 다녔지만은 국내 대기업의 어떤 엔지니어보다 뛰어난 시스템적인 엔지니어였어요. 굉장히 과학 기술적인 지식이 많은 분이었는데 요 그림을 딱 제시하니까요. 탁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해결책 찾았습니다. 뭔지 압니까? 지금까지는요. 칼날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생각했죠. 칼날이 무뎌지니까 이게 안 잘라진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칼날이 설사 아무리 날카로워도 칼날의 간격이 이만큼 떨어져 있다. 잘라집니까? 안 잘라지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칼날이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중간에서 안 잘라질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자, 그럼 해결책은 뭐냐? 모순은 뭐냐? 이 칼날의 간격은 완전히 칼날의 간격이 제로면 부딪혀서 안 되잖아요. 칼날의 간격은 아주 가까이 붙어야 되고 또 떨어져야 돼요. 적당하게. 가깝기도 하고 떨어지는 모순 관계. 이게 가깝기도 하고 떨어지게 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칼날 두 개가 딱 교차하는 순간에는 무한히 가까워야 된다. 그리고 가까이 하려면 뒤에 뭔가 서포트 같은 걸 딱 붙여서 가깝게 유지해라. 그렇지 않을 때는 적당하게 간격을 유지. 여기도 모순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해결책을 이렇게 해서 하면 아마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고 실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이틀 정도 만에 이 문제가 칼날이 무뎌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1년 쓸 수 있다. 수명 1년 갈 수 있다. 자, 1년 가는데 지금까지는 칼날에 의해서 자른다고 생각했잖아요. 아니, 종이 자를 때 칼로 가지고 자른 거에 어디 애들이나 자르지. 공장에서 종이 자를 때 칼로가 자릅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프레스 같은 거로 자르지 않습니까? 칼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직각으로 돼 있는데. 요 간격만 주면, 요 간격이 거의 제로면 저까지 잘리지.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잘리지. 그러니까 결국 칼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칼날의 문제가 아니니까 마모의 문제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물론 관련은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간격이 중요했다. 이 간격하고 날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팩터는 간격이다. 그러면 칼날은 필요 없고 정말 좋은 그냥 직각으로 된 걸 가지고 간격만 잘 유지되게끔만 해도 이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칼을 이제 칼날이라는 의미가 없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이게 굵기가 0.08mm니까 칼날이 칼이 이렇게 생겼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자르고 나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번 자르고 나서 1mm만 이동시켜서 여기서 잘라라.
여기에 칼날이 무뎌졌다고 왜 이거 전체를 가느냐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낭비입니까? 여기에서 뭐 1000번을 하든지 뭐 2000번을 하고 나서 옮겨서 1mm 옮겨서 이거 하고 이렇게 해라. 조금씩.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10일 단위로 조금씩 이동하게 딱 자동 세팅해 놓으면 1년 동안 가도 이 칼 괜찮을 거다. 그러면 칼날 전부 다가 쫙 마모되는 거죠. 쉘은. 그렇답니까? 이게 직각이면서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은 잘못 쓴 거다. 제가 이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도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경계 영역을 반드시 그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엔지니어들한테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고정관념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까? 고정관념을 어떻게 하면 고정관념을 안 가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렇다니까 고정관념을 버린다는 건 성격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엔지니어가 고정관념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고집 빼고 나면 엔지니어가 있습니까? 뭐.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못 버린단 말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백날 이야기해봐도 아무 소용없다 이거야. 고정관념을 버리는 확실한 방법은 뭐냐? 문제가 있을 때 절대로 기존의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 그대로를 확인해라. 확인하고 문제 있는 그대로를 반드시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나면 그 안에 모순이 있다. 반드시 나온다. 모순이. 나오고 그 모순을 해결해라. 그 모순을 해결하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이제 칼의 간격은 아주 좁아야 하고 적당하게 또 커요. 간격은 넓어야 하고 좁아야 되고 이런 형태의 모순을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자, 그 다음 요건 불과 며칠 전에 한 달 내에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 뭐냐면 이게 국내 커피, 종이컵을 가지고 종이컵 커피 있지 않습니까? 요새 뭐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뭐, 여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종이컵 커피에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실제 이제 이렇게 반납 사례가 실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종이컵 커피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요. 이 커피 잔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렇게 싹, 이렇게 오므려듭니다. 수축돼가지고. 이러면요. 민감한 사람들은 다 반납해버려요. 불량이다 이거지. 안에 썩었으니까 이게 이래 됐다 이거죠. 그런데 회사 측면에서 보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회사의 공정상 이 안에 있는 어떤 커피 소재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조금 수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진공이 되니까 밀려 들어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종이컵 커피 용기의 수축 문제 이렇게 됐죠. 자, 이 문제의 경계 영역을 그리라.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국내 대표적인 이런 뭐 우유 뭐 이런 커피 이런 쪽을 만드는 대표적인 업체의 공장장을 오랫동안 한 상무였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라 그랬죠. 그림을 열심히 이렇게 그렸어요.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열심히 문제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제 경계 영역을 그려보자 하니까 1차적으로 경계 영역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경계 영역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에서 지금 안에 진공이 되니까 힘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죠? 들어가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이걸 이렇게 한마디로 쭈그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은 이걸 좀 더 튼튼하게 하면 되고 이걸 두껍게 하면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나름대로 자기들이 써봤지만은 별 해결책이 못 나온 거죠. 그런데 진짜 경계 영역은 이거냐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트리저가 얼마나 파워풀하냐 보세요. 우리가 트리저를요.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제기한 문제는요, 이게 수축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수축되는 게 사람 눈에 보인다는 게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왜? 제품 자체에 변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기업체 입장에서도. 문제는 이게 이렇게 한마디로 들어간 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는 거죠. 뭔가 안에 뭐, 제품이 뭔가 변질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분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안 되게 하라 이거예요. 이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게 이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죠?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게 해결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컵의 재료의 두께를 어떻게 두껍게 하고 얇게 하고 해서 하면 코루게이터 타입으로 이렇게 주름 만드는 형태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름을 이용해서 하면 훨씬 더 강하고 또 주름을 아래 위로 해서 흡수하게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형된 부분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이 경계 영역으로부터 하면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으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문제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틀리잖아요. 경계 영역에서.
변형된 게 눈에 보이는 게 문제다. 여기가 문제라고요. 그럼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게 해결책 아닙니까? 어떻게? 변형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변형은 되는데 눈에 안 보이게 하는 방법 어디다? 밑에다가 변형되게 해라. 컵의 밑에 아예 구조적으로 이 변형되는 것만큼 감안해서 변형되는 뭔가를 딱 넣어놔요. 그죠? 그러면 변형되는 거 자기가 밑에서 보이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것만큼 좋은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요, 바로 특허로 해서 그 회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다시 말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이것조차도 제대로 못 바라봐요. 실제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들여다보고 뭐 열심히 생각하기를 하고 있죠. 문제인 상황의 경계 영역을 제대로만 그려도 곧바로 정말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온다. 실제로 나온다. 그럼 여기에 모순을 건다면 어떻게 모순을 걸 거냐? 한마디로 변형되는 부분이, 그죠? 변형되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위치에 있었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위치의 문제를 거는 거죠. 변형되는 위치가 한마디로 이런 부위에 있어야 되고, 다른 위치에 있어야 되는 다른 위치에 어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위치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되잖아요. 자, 요 정도까지 해서요, 실제 문제 사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강에서는요, 이제 비기술적으로 똑같은 논리를 적용했을 때 기술 아닌 쪽으로도 이런 형태로 문제의 해결책을 실제 찾아가는지 현업 문제가 이제 그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